시간에는 군현대운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요. 군현대운은 감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온현대운 방법을 더 선호를 하고 이걸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현대운법은 그 뭔가 5년 단위로 궁이 이렇게 8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9년 단위가 연반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반을 3개를 운영을 하죠. 3개를. 그래서 연반하고 월반하고 일반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일반. 그래서 월반을 복합반으로 운영을 해서 이거를 앞에에 60년을 삼고 내가 본명성에 해당이 되는 그죠? 그 이 연반을 또 나중에 60년 뒤에 61세부터는 일반하고 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전후로 이렇게 나누죠. 나눠서 그럼 전 60년, 후 60년 하면 120년이 되겠네요. 그죠? 120년을 가지고, 120년을 가지고, 이러한 그, 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운을, 우리 명리로는 이게 그 원국에다가 대운을 대입을 하고, 또 매년에 세운을 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대신에 5년 단위로 해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5년 단위의 시작점이 9년 단위에서는 이 자가 해당이 되는 감궁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생년지가 되는 다 자에서부터 해까지 생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생년지에서 1세부터 5세를 시작을 합니다. 5세를 시작을 해서 쭉 돌아와서 60세가 끝나면 다시 61세부터 어디에서요? 생년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닭띠다. 그러면 좌우묘유 중에서 어디예요? 서방. 여기서부터 1에서 5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앞에 60년은 연반하고 월반을 양반을 포국을 합니다. 그 감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니 뭐 쥐띠면 감궁에 시작할 수 있죠. 쥐띠면 시작할 수 있는데 쥐띠가 아닌 다음에는 그 9년 단위 방식이 감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제 9년 단위 방식이 되면 양반이 되다 보니까 중궁에 들어가는 중궁에 배치되는 숫자가 생기죠. 그렇죠? 생기고 2개 반이 되다 보니까 9사니까 둘 중에 양수의 차이가 4니까 그렇죠? 4니까 이렇게 1, 8, 2, 7, 3, 6, 4, 5. 4, 5는 동서대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서 이렇게 7, 7 대충이 생기죠. 7, 7 대충. 그래서 이렇게 또 양반이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경사궁 배웠잖아요. 경사는 월반 기준에서 연명성이 나가 있는 곳을 뭐라 그랬습니까? 경사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반에서 연명성이 9가 나가 있으니까 9가 그렇죠? 나가 있는 곳이니까 이궁 경사가 되는 거죠. 이궁 경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9년 단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형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을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을미생이니까 본명성이 9가 되고 무인월생이니까 월명성이 5가 되고 이걸 구성책력에 계묘일이 되면 일명성이 4가 됩니다. 그렇죠? 4가 되니까 9하고 5니까 9, 미하고 인하고 인은 5니까 5인을 중궁에 포국을 하면
호국을 해서 낙서 순행도수로 이렇게 딱 돌리면, 그렇죠? 이렇게 구호가 호국을 하고 중궁에, 그러면 중궁에 들어가는 거는 다 이렇게 그 평생에 이 사람이 추구하거나 지향하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갖는 특성이나 특징 같은 거예요. 특징 같은 거. 이거를 그냥 이러한 성향이다라고 중궁의 글자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고, 또 그리고 대충이 있으면, 대충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궁의 의미와 비슷한데 현실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뭔가 이 사람 인생에 어떤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중궁이 어떤 성향이라고 하면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본다? 경사궁을 보는 거죠. 경사궁을. 이렇게 쭉 보고 우리 월반 해석할 때 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남자는 여기가 본인궁이 되는 거고 여자는 여기가 본인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석을 합니다. 유연하게. 그래서 여기가 어렸을 때는 모친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건궁은 부친궁이 될 수가 있어요. 부친궁이 이렇게 될 수 있고, 특히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거는, 현금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는 요 태궁을 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거는 뭘 봅니까? 간궁을 봅니다. 그렇죠? 간궁을 보고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인자를 봐요. 선궁에는. 사업에 대한 인자를 이렇게 쭉 보고, 요 간궁, 또 이게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간궁에 대한 상황은 자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총괄궁으로 이렇게 보고, 여기는 연애운이라든지 또 대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기회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요 이궁은 이 사람이 어떤 내면에서 정신세계가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각 궁에, 그럼 9궁이 다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크게 살펴보고, 궁에 따라서 성도, 성은 그 각각의 용작용을 하는 거니까 성도 부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구년단위 대운법은 단반이니까 그 글자 하나의 구성의 숫자의 의미, 그 궁을 그 시기로 본다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감궁이다라면 유년기, 유학이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청소년기 그러면 곤궁을 보는 거고, 이런데 곤궁은 그 구성 숫자를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요 시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양띠니까 여기에서 요 그 미신방이니까, 그죠? 미방이 신방이니까 요 방위에서 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사유의방, 사정방, 사유의방에서는 10년씩이 가겠죠. 그죠? 10년씩이 가는데, 똑같이 여기에서부터 어때요? 이 6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를 먼저 해석을 해도 되고, 약간 이렇게 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건궁은 그러니까 곤궁은 모친궁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교적 1세에서 이렇게 뭔가 그 10세까지의 내가 독립하거나 뭐 이런 자주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때가 아니고, 아주 어린 시절,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모의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주 이렇게 어린 시절이 되겠죠. 중년의 시기 즈음에 만약에 뭐 이럴 때 뭐 26세에서 30세 이렇게 있으면 26이 요 감궁에서 30세까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여기도 소운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 나이에 따라서 소운이, 그러면 요 소운이 26, 27, 28, 29, 3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5년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까 9년 대운은 9년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운의 형상을 해석을 해주고, 오한파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 소운을 살펴보려면 이렇게 소운을 살펴줍니다. 또 하나 명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 대운하고 세운만 있는데 이 사람이 본명성이 구니까 만약에 올해 운을 따진다라고 하면 구가 어디가 있어요? 이 진궁에 가 있죠. 그렇죠? 오한파 없이 진궁에 깔끔하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올해의 운세도 어때요? 같이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해줘서 일단 명리는 명리의 논리가 있고요. 구성에는 구성의 논리가 있고 여타 학문은 그 학문에서 추구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어요. 구성의 명학의 논리로 이 내용을 어때요? 해석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해주는 거는 이 1세에서 5세 아니면 이렇게 범위적으로 포괄적으로 1세에서 10세까지 10살까지 6하고 2의 형태를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 내가 6, 2의 상황도 되는 거고 또 어렸을 때 이게 가정궁이고 곤궁이니까 2가 좀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2가 깨져 있으니까 2는 육친 중에서도 나중에 커서는 배우자가 될 수 있겠지만 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깨졌으니까 아프거나 편찮거나 이런 형국이나 형상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9, 5가 평생에 걸쳐서 명예와 학문을 추구하며 9, 5니까 9는 학문, 빛나는 거, 명예, 정신 추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도 되는 거고. 근데 5는 뭔가 오항살의 의미니까 자기 중심, 세력의 중심, 자기 고집, 어떤 이런 형상, 이런 평생에 걸쳐 명예와 학문을 추구하며 어디 가서든지 중심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지만 항상 지나친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주변과의 타협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성향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국에 들어가는 글자가 나중에 내정할 때도 살펴볼 텐데요. 9981 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81가지의 패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앞뒤 글자는 어때요? 서로 같이 공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1, 2가 들어가거나 2, 1이 들어가거나 이건 해석이 동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가지 정도 유형이 돼요. 절반을 하면 뭔가 중궁에 들어가는 글자가 나타나가지고 구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속성이나 성향을 얘기해 줄 때.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9를 해석을 해주고 5도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명예를 드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어떤 중심이 되거나 어떤 거기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 아니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다니까. 이거를 중궁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궁경사니까 그렇죠? 이게 중궁경사에서부터 8궁, 그러니까 9궁까지의 경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궁이 나타내는 드러남, 허장성세, 화려함, 명예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명이 구인데 경사도 이궁을 쓰니까 그렇죠? 본궁이잖아요. 그런 자기 과시 욕구가 많다라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직업적으로 학문을 추구하거나 명예 욕구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4하고 9가 있는데 9에 암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4는 9와 이렇게 피동해를 한다. 9는 2궁에 동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해와 피동해에 의해서 이 글자가 해석이 될 때는 이게 목적어나 부사나 보어로 해석이 되고 본래는 4에 암이 걸려 있지만 이 이궁도 암이라고 하는 글자에 의해서 암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을 해석할 때 암검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이것도 이게 깨지는 거죠. 실패, 실패 깨지고 비밀리에, 의외에, 암암리에. 그래서 그렇게 추구를 하지만 이궁경사잖아요. 이궁경사지만 이궁에 암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진행 과정에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대7 대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군연대운보다는 이게 풍성하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7하고 7이 동서에 있어서 대충을 놓고 있기 때문에 구자화성이기도 하지만 본인을 5하고 관련해서 드러내려고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흥미, 유쾌한 거, 취미, 또 어떤 유흥, 또 금전을 이렇게 지향하는 속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내면적인, 이면적인 뭐 정신세계, 뭐 이게 이 자수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거, 큰 거, 노출되는 거, 밝은 거, 현실적인 거, 재물적인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에 기본적인 내재적인 속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해석돼도 훌륭한 시작점 아니에요? 명리가 이게 나오나? 명리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세에서 5세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구분해서 설명할 때는 이럴 때예요. 이럴 때 뭔가 이 시작점에서 인생의 중심점에서 이럴 때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을 보면 곤궁인데 2하고 6이고 이게 1세에서 10세 정도까지잖아요. 지금 이제 가정의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게 모친궁이기도 하니까 2가 근면한 거예요. 그렇죠? 근면하고 성실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6은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각권을 내가 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쥐려고 하는, 왜냐하면 6은 큰 숫자니까 하늘이고 권력이고 권위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어떤 희생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런 성향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집안의 살림이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 뭔가 이의 속성이 뭔가 이렇게 파로 있기 때문에 파는 오한파 중에서 건강 요인 인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팠든지 또 깨진 거죠. 6은 또 이렇게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6이니까 그렇죠. 뭔가 요 시기에 모친하고 아버지하고 곤궁이 깨진 거니까 가정궁이 이렇게 약화된 거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세월이나 뭐 이렇게 이별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팠든지 이별했든지 가정의 변동사가 있다. 그러니까 1세에서 5세, 1세에서 10세 사이에 이런 오한파가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난 시기가 가정에 그러한 변동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변동사가 있을 수 있는 게 크게 두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됐거나, 누가 둘 중에 병이 아파서 아팠거나, 헤어졌거나, 아니 이거지. 내가 어디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요 5하고 6하고 9가 들어가면 이게 다 왕이고 하늘이고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그래도 어떤 집안의 기대를 받는, 촉망을 받는 그러한 어떤 존재로서 내가 태어났다. 실제로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사업하는 집안에 그러한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궁에 6, 1이 있죠, 그렇죠? 5가 들어가니까 월반에서는 6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궁의 6, 1은 권위적인 경향이죠. 적극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렇지만 이런 성향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성향도 있고, 일은 수니까 사고적이고 사려적이고 자기 자신을 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으면서 양면성 있다. 여성적인 면모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일을 해석을 할 때는 일이 감궁의 상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 시기적으로 오한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없어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친의 건강 상황이 이렇게 조금 염려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정 경제적으로는 성향적으로는 모친은 모친 자리에 부친은 부친 자리에 있으니까 각자의 롤을 하는 것 같아도 역할 측면에서는 이렇게 경제 역할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부모님의 상황을 보이는데 그 6하고 1하고 그렇죠? 2하고 6이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하니까 이럴 때는 숫자와 숫자끼리 한번 이렇게 특히 부모님들의 사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부부 금슬은 괜찮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전궁은 태궁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태궁에 이칠이 있는데 깨끗하게 있죠, 그렇죠? 이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 부분은 이게 돈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돈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손궁하고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간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궁은 사업궁인 거고, 그러니까 사업에서 돈을 버는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이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잖아요. 일확천금 나오는 게 아니지. 2라는 숫자가. 돈은 열심히 일해야 생긴다도 되는 거지. 태궁이니까. 태궁의 의미가 돈을 번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돈의 의미가 이렇게 거래가 연결되고 변화되고 쌓여가지고 손궁에서 그렇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모이고 벌리는 형국인데 요 부동산궁에서는 3에 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때요? 부동산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다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시기적으로 제가 이거 많이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금전은 태궁으로 노력한 만큼 수입이 있다. 7의 숫자가 비교적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가 크냐면 5 이상 큰 숫자를 5 이상 있는 숫자를 큰 숫자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면 제로섬이에요. 올와 나승이에요. 5는 긍정성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부정성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씀씀이가 커서 지출이 많은 편일 수 있다. 이렇고 부동산은 규모가 크지만 변동이 많고 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파가 있어서 깨지기 쉬움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축적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크게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상황을 볼 때는 자식궁, 총괄궁은 간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간궁. 그러니까 간궁에 있는 숫자하고 그 오한파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재물을 볼 때 특히 월반에서 사유축 삼합선이 흘러가면 당연히 월 구성인 사유축 월생이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그 실현도가 더 강하게 있다. 이렇게 그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삼암에 파가 들고 이렇게 팔로 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장남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팔은 막내잖아요, 그렇죠? 소남이니까 어쨌든 남자 자식인 거예요. 남자 자식궁에 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과의 인연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좋게 이어지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좀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그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